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입니다. 막막함, 걱정, 때로는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아픈 가족들이 있는 여러분들께 희망과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신지체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가장 먼저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께서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정신지체 상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릴 적 장염으로 인한 고열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 그저 조금 늦는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하여 6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아들은 이후 직장 생활을 비교적 잘 해왔지만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아버지와 같은 직종에 일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아들의 잘못을 일일이 보고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PC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방황하다가 7년 만에 또 성추행을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힘들었지만 어머니 걱정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울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아들이 출소하면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스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며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굿을 찾아가는 습관을 끊고 싶다고,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싶은데 스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먼저 어머니께 아들을 환자로 인식하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대 육신이 멀쩡한 것만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직장이라도 다녀주는 것을, 밥 먹고 똥 가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아이를 키웠던 것이 결국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항상 당신 말이 맞다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항상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감사 기도를 하고 남편에게는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아들이 출소하면 치료를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조마조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큰 죄는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저지른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이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께서 감사 기도를 통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어머니께서 아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근심 걱정으로 채우다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기도를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들이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어머니 본인도 행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께서 아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근심 걱정으로 채우다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기도를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머니 본인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들이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어머니 본인도 행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기도임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책임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어머니를 둔 자녀의 고민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과거 절에 많이 다녔다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연기를 벗어나 연기 이상으로 가시도록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스님은 치매는 뇌세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도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을 드시게 하고 옷을 치워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스님은 치매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생에는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수행은 다음 생에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다음의 사연은 발달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교학에 다니는 아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한 어머니께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살 때부터 눈을 잘 맞추지 못해 소아정신과에 갔더니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해왔지만 일반 아이들보다 3년 정도 늦고 불안 증세와 사회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중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수업량이 적고 자율적인 대한 중학교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집 가까운 일반 중학교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안학교는 창의성이나 잘하는 부분을 키워주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일반 중학교는 집에서 안정감을 주지만 과중한 수업량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스님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지만 정작 어머니 본인이 아이를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지금 본인이 힘들어서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으니 먼저 깨달음장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먼저 어머니가 기뻐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경우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아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행의 자리이므로 어머니께서 먼저 아이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아이가 어떻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깨달음장을 통해 아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정상인 속에서 훈련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특별 학교에서 맞춤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 본인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사연은 말더듬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10살 된 아들이 말을 더듬고 틱 증세가 있다는 한 어머니께서 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엄마라는 말을 할 때부터 말을 더듬었고 틱은 생긴 지 7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과 이야기할 때 증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말을 안 더듬으려고 애쓰다가 틱이 생긴 것 같고 약을 먹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해져 약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스님은 어머니께서 또다시 아이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편 술 안 먹게 할까, 애 공부 잘하게 할까 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으로는 수행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아이가 더듬든 말든 어머니가 편해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더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더라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것이 바로 엄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며 얼굴 예쁘고 신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좋아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항상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떻든 엄마는 내 편이야라는 힘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을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하고 코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제 생긴 대로 제 취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엄마가 아이에게 천하가 다 나를 벌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차 사고로 형을 잃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열차 사고로 죽었다는 한 남성이 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술을 많이 마시고 오다가 열차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침에 걸리신 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삶이라 아니면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뇌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부처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더라도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흔적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다 뇌가 아닌가, 그렇다면 뇌가 없는 어떤 육신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런 깨달음이라는 영혼이라는 그런 게 있는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보면은 더 이상 그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본 바탕이 물질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물질 위에 물질 현상이 있고 물질 위에 생명 현상이 있고 생명 현상 위에 정신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물질, 생명,
정신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존재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생명 현상은 물질을 기초로 하지만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며 정신 현상은 생명 현상을 토대로 하지만 생명 현상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스님은 정신 현상을 물질로만 해석하거나 물질을 부정하고 정신만 얘기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아버지를 위해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님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물 한 그릇 떠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의 말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아버지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연은 손에 장애가 있는 딸을 둔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손에 장애가 있는 딸을 둔 한 어머니께서 스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딸은 3살 때 정기감전으로 인해 손에 장애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글씨 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을 받아 마음에 상처가 깊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겠다고 했고 스스로 일본어를 터득하여 지금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은 너무 재수가 없다고 하고 이 학년 올라와서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공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일본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 취직을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해서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에 스님은 딸이 22살 성인이니 이제 신경을 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집착하면 딸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20살 넘으면 자식은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아이고 그래라고만 말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엄마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장애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어머니께서 자꾸 장애가 있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딸을 껴안고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딸과 정을 끊고 부처님께 우리 딸은 잘 살 겁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엄마는 딸을 믿고 딸이 잘 살 거라고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헤매더라도 결국에는 잘할 것이라고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해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가족이라는 굴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댁은 적당하지만 친정에서 돈 문제,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빚과 소송이 많아 짐스럽고 술을 드시면 주정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스님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쁜 짓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수준은 된다고 말씀하시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우선 아이를 키우는 데 충실하고 힘이 남으면 가끔 전화도 드리고 가끔 찾아뵙는 정도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부모님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이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자기의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플 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들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스님은 결국 모든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